자, 그러면 쌀을 가지고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쌀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쌀 해야 되는데 살이라고 하죠. 쌀을 영어로 하면 rice. 학명은 오리지 사티바 린네 이렇게 되겠죠. 속명, 종명,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알의 쌀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할 것인가? 가공. 영어로 하면 프로세싱이죠. 자, 쌀알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하다면 그런데 편한 게 주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밥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떡.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술. 네 번째는 과자. 이렇게 우리가 가공을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기타. 당시 기타는 여러분들 연주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기타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죠?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쌀을 우리가 맨 처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논이죠. 이 논이란 패디 필드, 라이스 필드죠. 이 논에서 얻을 수 있는데, 논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재배는 우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그럼 이렇게 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삭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알맹이 나달이 달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콤바인으로, 과거에는 낫으로 베었다. 그죠? 베어서 요 부분 나달만 떨어뜨렸다. 요게 이제 일명 수확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수확을 했다 이거죠. 근데 나달을 수확을 했는데 가마니에 이렇게 과거에는 지프로 만든 가마니, 요즘은 나일론으로 된 이 포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담아 보니까 이만큼 담겼다. 이만큼.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포장 조건에서, 논에서 어떤 조건일 때 수확을 해야 되는가부터 농산물 가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배법에 따라서도 농산물 가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현재는 여기서 이 이삭에서, 그러니까 한 포기에서 15개에서 20개의 이삭이 달리고 한 이삭당 약 100립 정도의 알맹이가 달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즘은 이제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앞에 요게 이제 굴치 부분이요. 이렇게 기계가 생겼고, 여기에 이제 농민분이 밑지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작업을 쫙쫙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쫙 가서 여기 이제 가마니는 어디 있냐? 여기에 쫙 놓이게 된다. 그죠? 가마니가 여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 케이지 통이 커서 여기에 다 벌크로 그냥 담아요. 담아서 어떻게 한다? 이 트럭이 있으면, 트럭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트럭에다 그냥 싣고 여기서 바로 어디로 향하느냐? RPC로 향한다.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무게 달고 그 다음에 건조 과정, 그 다음 도전 과정으로 진행이 착 된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콤바인에서, 콤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홈은 두 개를 함께, 바인은 사실은 묶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묶는 기계, 바인드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배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서 한 단씩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탈곡기에 가서 나중에 탈곡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나와서 이걸 동시에 해버린다.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서 쌀은 여기 마대에 수구를 하던 이 케이지 안에 넣어서 이렇게 수구를 하던 수구가 된다 이죠. 되는데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죠? 볏짚이죠. 볏짚은 뒤에서 이렇게 자르르 깔린다. 그래서 이 볏짚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볏짚을 그냥 논에다가 펼쳐 놓는다. 그냥 분해되도록 놔두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기후 조건에서는 다음 해에 이 볏짚이 볏짚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약 80에서 100cm 정도 된다. 그러니까 분해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뭔가를 벼를 심는다든지 다른 걸 심을 때 소위 걸거친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볏짚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볏짚을 걷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다가 똥오줌, 인분이죠 주로. 인분을 넣어서 거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1번.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가축을 키웠다. 가축. 가축은 주로 이제 소, 돼지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소입니다. 소를 키우는데 이제 자 이렇게 우사가 이제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 이제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요 밑에 바닥에다 깔개로 하는 역할, 깔개. 이 깔아주면은 소나 돼지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애들이 배설을 하겠죠. 그리고 일부는 잠자리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잠자리로 쓰니까 포근하게 잠을 잘 수 있더라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깔개로 쓰니까 여기다가 이제 배설을 하죠. 똥오줌을 배설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분유가 여기에 놓이니까 소위 분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 배설한 것을 여기에 거름더미에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거죠. 쌓아서 비닐, 그냥 놔두면 분해가 좀 늦어요. 그래서 비닐을 딱 덮어주면 비닐이 없던 시절은 그냥 노지에 방치를 했지만 비닐이 나오고 나서는 비닐을 덮어주니까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소위 썩는다 하는 것. 썩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있어 보이는 말은 발효란 말을 씁니다. 발효. 그 발효가 되니까 이게 지피 길이가 80에서 10cm 되던 것이 몇 cm로 그냥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어디로 하나난다? 어떤 곳이 어디냐? 논이들. 논으로 다시 투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입하니까 여기는 과거 이제 이 논에다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달리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농법이다? 이게 순환농법이에요. 순환농법.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종과 축산이 이래 순환하는 농법이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많이 단절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예치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길이로 놔두면, 깔아두면 이것을 조금 수분이 이제 증발했을 때는 이걸 수거하는 기계가 있어요. 수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논에 보면은 이렇게 머시멜로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지어 있죠. 이렇게 못 봤나요? 그럼 요거 일명 머시멜로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이제 각진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냐? 첫째, 얘는 여기에 이제 바깥에 붕대처럼 하얀 비닐을 또는 검정 비닐을 쫙 감아 놓습니다. 감아 놓으면은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안에다 뭘 투입하느냐? 발효할 수 있는 발효제를 미생물을 투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된다? 저희 김치 담그듯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이제 김치가 됩니다. 소위 이제 옥수수로 말하면 사료의 사일리지, 엔실리지처럼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뭘로 쓴다? 사료로 쓰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여기서 필드에서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말아 놓는다. 단순히 이제 건조를 시켜서 소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주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공기가 통하게 해서 소 사료로 투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짚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 순환농법이 대세였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머시멜로를 만들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곰포라 그래요. 곰포 사일리지. 곰포를 만들어서 저걸 이제 소 사료 또는 가축의 사료로 쓰는 거죠. 그러면 사료라고 하면, 자, 사료는 뭐냐? 이는 가축의 먹이죠. 가축의 먹이다. 그러면 가축의 먹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풀을 뜯고 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저 대관령 목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뭐 90% 이거예요. 그거 뭐냐? 소가 몸집이 제대로 클 때는 비육우랍니다. 이제 몸집을 키워서 이제 소위 미트, 고기로 팔 경우 얘는 그 1톤 가까이 나갑니다. 1톤. 그런데 얘는 지금 저 푸른 초원 위에 뭘만 먹어요? 풀만 먹는 거죠, 풀. 풀만 먹어요. 근데 풀만 먹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몸집이 커질 수 있느냐? 그게 아이러니죠. 그런데 참말로 희한하게도 이 소는 이렇게 있으면 이 위가 있어요. 위가 4개예요. 4개인데 이 첫 번째 위에서 첫 번째 위가 얼마나 크냐 하면 물로 투입을 하면은 2섬이라고 해요. 2섬. 물 20말. 한 마리 20리터니까 얼마예요? 40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것. 평창을 시키면 그 정도로 커요. 이렇게 이제 뭐 쪼글쪼글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펼쳐 놓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뭐냐면 미생물들이 들어있다. 1위에. 그럼 이 미생물이 뭐 하는 미생물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 먹이는 것은 풀 속에는 뭐가 있나요? 소위 일명 짚이죠. 짚은 주로 섬유질이 많다. 어떤 섬유냐?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제 무기 성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핵심적인 얘를 먹고 이 위 속에, 위 속에 있는 첫 번째 위에 있는 미생물이 얘들을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닌은 분해를 못해요. 헤미셀룰로스도 거의 분해 못해요. 일부 해요. 그럼 거의 셀룰로스는 분해한다. 그러면 짚이나 불일집, 밀집 속에는 3분의 1이 셀룰로스예요. 그럼 셀룰로스 한 30% 흡수하죠. 그 나머지 흡수 못하니까 얘들이 뭘 한다? 이 배설을 하는 거죠. 소위 덩으로 배설을 한다. 그럼 이걸 더 좀 분해시키거나 하면 다른 용도로 쓰는데
과거에 또는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부에서는 뭘로 쓰죠? 연료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죠. 일명 소똥을 가지고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국가마다 활용 가치가 이제 다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짚은 활용을 하는데 이 위를 가만히 보면 요 미생물들이 살면서 분해하고 본인은 가신다. 가시고 그 사체가 그 미생물이 분해된 미생물은 소위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분해되면서 지는 죽으면서 양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단백질을 따로 안 먹어도 이렇게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축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벼를 수확하고 남은 볏짚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가축의 사료로 일단 만드는 거죠. 그 1차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소, 막사, 그러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우사라고 합니다. 우사. 돼지는 돈사. 이렇게. 그 다음에 닭은 개사. 닭 개자를 쓰죠. 이렇게 한자로 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먹이로 다이렉트로 쓰거나 아니면 깔개로 쓰거나 할 수 있었던 게 우리의 지금 현재도 그렇고 활용 방법이다. 이게 이용이다. 이게 하나의 가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짚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짚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 단순 수치로 봅니다. 자, 한국에 우리나라 좀 잘 그려야 되겠죠, 그죠? 또 뭐 섬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 이 지도 잘못 그리면 큰일 나죠. 자, 지도를 그릴 때는 어떻게? 자, 이렇다 치고 나는 선 안 끌게요. 선 끊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제 통일이 됐다. 가정하에 우리나라 이제 전체 면적이 얼마? 22만 헥타르가 아니고 제곱킬로미터죠. 자, 작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헥타르로 쓰는데 킬로미터의 제곱킬로미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이제 남쪽에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 위쪽에는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이제 우리 남쪽에는 산이 주로 많죠. 그래서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 더 많죠. 전체적으로 산이 많은데 산 임야로 하면은 이쪽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여기는 조금 적다. 그래서 우리는 62% 정도 되죠. 위에는 한 70% 이상이 산이다. 그래서 평야지가 별로 없다. 그죠? 그러면 자, 이만한 이제 논 면적이 우리 남쪽만 하면은 지금 한 7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를 이제 헥타르로 환산하면 곱하기 얼마를 한다?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200만 헥타르가 되겠죠? 그 남한만 하면 약 1000만 헥타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만 헥타르 중에 76만 헥타르면 몇 프로다? 7.6%다. 7.6%. 이 7.6%에 그럼 1헥타르에 짚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1헥타르라고 하면 가로 100m, 세로 100m 안에 생산되는 양을 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머리 아프니까 1제곱미터로 해서 계산해 주자 하는 얘기죠. 왜? 1헥타르라고 하는 애는 몇 제곱미터다? 10,000제곱미터다. 그럼 1제곱미터의 생산량을 계산해서 만을 곱하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게임 오버다. 그럼 여기 얼마나 생산되느냐? 약 700kg. 700g이죠. 제곱미터니까. 약 700g 정도의 뭐가 생산된다? 볏짚이 생산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700g. 그러면 700g이니까 1헥타르에 만을 곱하면
이 g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다. 왜? 10,000 곱하기 700 하니까 70만 g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머리가 더 아프지. 70만 g이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위를 바꿔주자. 동그라미 3개 떼니까 요걸 이제 g에서 뭐가 된다? 킬로그램이 됐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개 떼니까 7 동그라미 2개 하고 1개 있죠? 이렇게 합니다. 7,000kg. 맞나요? 7,000kg도 감이 좀 안 온다. 머리가 좀 더 아프다. 그래서 뭘로 바꾸자? 요걸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자 하면 동그라미 3개 떼면 되죠. 그러면 얼마? 7톤이 되겠죠. 7톤 per 헥타르. 1헥타르에 7톤의 볏짚이 생산된다 하는 얘기죠.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논 면적이 76만 헥타르인데 머리 아프니까 100만 헥타르를 하자. 일단 100만 헥타르. 100만은 자 이렇게 되겠죠. 100만 동그라미 6개 단위 이렇게 되겠죠. 여기 100만 헥타르에 7톤이니까 7 곱하면 얼마예요? 700만 톤이죠. 700만 톤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77이 40. 아까 여기 우리가 100만 헥타르를 했기 때문에 80만 헥타르를 보면은 87이 56. 그러면 560만 헥타르 정확히 되겠다. 그죠? 그럼 560만 톤이죠. 그죠? 톤으로 계산된다. 그럼 560만 톤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400만 톤 정도였는데 지금은 380만 톤 정도 생산된다. 그러니까 집보다 집하고 볏짚하고 그 다음에 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쌀로 했을 때 이 짚이 통상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슈트에 대한 그러니까 하베스트 인덱스 수확 지수라는 말을 씁니다. 수확 지수는 이제 지상부 총 건물중 분의 이삭이죠. 그레인 수확량 수량이죠. 곱하기 이제 100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수니까 이게 이제 퍼센트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요게 이제 700분의 예를 들어서 50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양에서 전체 양은 얼마죠? 슈트니까 플러스 500이죠. 그러면 여기 한 40% 정도 0.4 정도 되겠죠. 지수니까 0.4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뭐다? 이삭 알맹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확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는 어떻게 짚이 어느 정도로 생산되고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한 500만 톤 볏짚이 볏짚이 500만 톤 정도 생산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볏짚만 가지고 500만 톤이다. 톤. 자, 500만 톤이 생산되는데 요걸 가지고 소를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느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축에 있어서는 TDN이라는 게 중요해요. Total Digestible Nutrient 해서 총 가소와 영양소, 양분 이런 의미죠. 이게 높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하고 관계는 있냐? 단백질하고 관계 있다. 그럼 단백질 함량이 볏짚은 얼마냐? 0.8%밖에 안 돼요. 그와 반면에 혈이배치라든지 이런 애들, 배치류들은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볏짚인 화분과 볏짚, 보릿집, 밀집, 호밀 뭐 이런 것보다는 뭘 초과를 해야 된다? 뚝과 소위 콩과죠. 그러니까 혈이배치, 네로리배치, 뭐 살갈키 뭐 이런 거, 살갈키가 네로리배치죠. 얼치기 완두
옛날에는 자운형 이런 애들을 두 과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 비율을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서 뭘 만든다? 사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 회사에서 만드는 사료들이 뭐냐? 이거하고 이런 요거는 전부 풀이죠. 이건 섬유류 작물이에요. 전부 풀입니다. 풀인데, 야, 이거 가지고 소를 먹였다니까 소가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부족하다. 뭐가? 빨리 정체, 그러니까 살을 더 찌워서 체중을 늘려서 좀 안 된 말이지만 빨리 도축장으로 좀 서글픈 얘기죠. 보내야 되는데 농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풀만 먹으니까 애가 살이 안 쪄. 그 뭐 아주 슬림해.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입된 게 뭐다? 곡물 사료가 도입돼요. 곡물. 이 곡물은 가장 핵심이 뭐냐? 옥수수예요. 옥수수, 콘이죠. 메이즈. 이걸 도입하게 된 거죠. 이걸 투입해서 이제 해보니까 단백질이 많죠. 그레인이 많으니까 얘가 정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류 플러스 곡물류, 주로 이제 옥수수, 알맹이 이삭을 혼합해서 만든 게 지금 나오는 사료다. 과거에는 그걸 이제 곡물 사료해서 곡물을 주면은 농후 사료란 말을 쓰죠. 농후 사료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아주 진한 쌀이 잘 찌는 사료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볏짚, 보리집 이런 애들 갖고 또 자원형이나 혈이배치나 호밀 이런 집류를 가지고 주로 만든 것을 이제 조사료,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풀사료. 이것은 이제 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풀사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무사료는 곡물사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농무사료보다는 곡물사료, 요거는 조사료는 이제 풀사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실제는 이것은 우리 가축하고 이제 연동을 시켜서 하는 거지만 이것보다 100배, 1000배의 기능을 한 것이 짚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